평택시민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장선 평택시장 시장직 유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11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22대 총선 분부 전망 국회의원 3명으로 증가입니다. 평택시 인구 증가로 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어 평택 선거구가 각,을에서 각,을, 병으로 한 곳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구가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은 확정됐으나 아직 정확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전처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있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 부정적 영향 현실화입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방류수가 평택코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돼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8일 평택시 민환경연대 주최토론회에서 김경석 환경국립대 교수가 진미천 공항교 지점과 안성천 군문교 지점에서 반도체 폐수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pH 농도, 전기전도도 수온 측정 결과를 공개해 반도체 방류수 성분 공개와 수질 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미군 전투기 추락 이후 피해 주민 지원 조례까지입니다. 지난 5월 6일 노월의 한 농지에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해 33개 농가 농경지 15만 4,800제곱미터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미군 측이 배상 확답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수원지검 산하 배상심의위원회에 피해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지휘협정 등 현행법상 피해배상 과정에 어려움 등이 알려져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7월 21일 평택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원 평택시 의원이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안중읍 황새 부부 시민 정성 모아 둥지탑 세우다입니다. 지난 2월 24일 안중읍의 한 아파트 꼭대기에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 부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에 황새 부부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안중황새 가족 지킴이 모임을 조성해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모금 시작 보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해 학현리 들판에 둥지탑을 세웠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지대역 세권 공공개발 발표, 주민들 반발 거세입니다. 지난 6월 15일 국토교통부가 평택지제역 세권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서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거세게 반발하며 지제역 세권 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 평택지제역 세권 비상대책 총연합회, 지제역 세권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강제 수용 방식을 철회하고 평택시가 당초 약속했던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알파탄 약고 이전 합의, 보덕 신도시 개발 가속 기대입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나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칠 공군 사령관이 알파탄 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권고문에는 한국 측이 대체 탄약고를 마련하면 알파 탄약고 내 탄약을 전량 옮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반환 협의는 지역사회와 고덕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 평택시와 정치권의 노력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는 KG 모빌리티 평택 내 의견 논란입니다. 지난 9월 21일 KG 모빌리티 미래 전략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평택 지역에 새 부지를 마련해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지역사회에서 이전 부지가 어디일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2021년 초 상용자동차 측에 7곳의 이전 후보지를 제안했지만 KG 측은 평택시가 추천한 이전 후보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아직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9번째 뉴스는 평택시 합계 출산율 1.0, 50만 이상 도시 중 유일입니다. 지난 9월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 출산율에 따르면 평택시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1.0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3.7% 감소하고 경기도 합계 출산율도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평택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고 1.0명 이상인 지자체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 등 20에서 40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괴태국 봉수 국가사적 지정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평택시 향토문화재 제1호인 괴태국 봉수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문화재청은 제5로 직봉 노선상에 있는 61개 봉수 유적 가운데 괴태국 봉수 등 16곳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했으며 괴태국 봉수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오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